안녕하세요. 책임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오늘도 조이풀하게를 쓰신 박산호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산호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TV에 불러주셔서 저 지금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닌데. 지금 긴장해서 지금 왜 표정이 긴장했어요? 왜 긴장하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죠? 이게 라이브라고 하니까 네, 실수할까봐. 네. 근데 사실 여기선 작가님이 좀 실수해야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이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작가님의 당황스러움과 실수를 유도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책임TV 함께 읽어요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주시고 좋아하시고 계시지만 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청년단 밥상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청소년 소설을 쓰신 저자분들을 이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 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농담을 해도 저한테 주먹질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번에 설재인 작가님이 그렇게 친분이 없는 상황이라 조금 겁이 났었는데, 이분도 신사적으로 저한테 했는데, 이분 끝나고 밥을 먹었는데 근육이 전투용 근육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겁이 나는데, 산호쌤은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이분이 생각보다 팔이 기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떨어져 앉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조이풀하게를 하기 전에 박산호 작가님을 이제 아는 많은 사람들이 뭐 작가로도 알고 있지만 옛날부터 아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번역가셨잖아요. 번역가가 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번역하셨던 대표적인 작품들도 몇 개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하다고 해주셔서 네네. 감사하고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번역가죠. 네, 감사합니다. 번역가 된 계기는 솔직히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고등학교 강연 가서 받은 질문인데,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양들의 침묵을 계기로 추리와 스릴러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추리, 스릴러 영어를 읽고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하는데 심지어 돈까지 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얼마나 갔나요? 한 1년?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안 쌓이는 거 느끼시죠? 그 지옥의 고개 계곡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3년 걸렸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굉장히 3년 동안 좀 이걸 포기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 계곡을 넘으니 평온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했더니 제가 집에 가서 봤더니 제가 읽었던 이제 그 번역하신 책들이 쪼로로 꽂혀 있는 거 봤어요. 대표작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영화로는 월드워 Z였던 그 세계대전 Z, 그 다음에 차일드 44도 있고, 비교적 최근작으로는 토니와 수잔, 영화로는 녹터널 애니멀스로 개봉됐던 그런 책이 있고요. 올해도 또 오래된 책들의 메아리라는 굉장히 좋은 책, 또 머제스틱 극장에 빛이 쏟아지면 이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이제 뭐 제가 번역가로서 사실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야구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 심판 이름을 팬이 알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일로 기억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번역이 매끄럽고 하니까 번역가에 대해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번역이 왜 이래 했을 때 이제 번역가를 보는 거지 잘 보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만 이제 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근데 이제 작품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리나 추리 쪽에서는 잘 알려진 이제 번역가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책을 쓰신다는 얘기 듣고, 아니 골목상권을 이렇게 침해하시면 되나 서부터 걱정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번역과 창작은 김여진 선생님 같이 이제 하시다가 넘어온 케이스 있긴 하지만, 뭐 번역을 제2의 창작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분야거든요. 우위를 따지긴 어렵지만, 근데 이제 번역을 하시다가 창작을 하시게 된 이유는, 혹시 번역을 하다가 야,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를 낚으려고 아니요, 낚시성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소설은 아니고 그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초기에 많이 했는데 그때 약간 오만하게도 그런 걸 하긴 했어요. 내가 써도 어떤 책인지 기억나세요? 그런 책이 있었다고 있었다. 네, 초창기에 번역하신 에세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작가님으로 용기를 불어넣게 해준 그 작품이라는 점,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을 번역을 하니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나도 좀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표출된 것 같아요. 직접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어느 날 음악회에 갔다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이게 소설로 끝을 보고 싶었는데 소설 쓰는 법을 모르니까 제가 정명섭 작가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SNS로. 그래서 정명섭 작가님이 동료 작가 정건우 작가님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1:1 과외를 받아서 완성한 게 너를 찾아서였죠. 맞습니다. 저의 은인 중에 5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근데 그게 글쓰기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시면 제가 목표가 멀쩡히 자기 일 잘하는 사람 끌어들여서 글쓰기 쪽에 빠뜨린 거라고 SNS에 얘기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열광한 게 아니라 울분에 차서 소리 질렀겠죠. 자, 그래서 왜 나를 이 가시길로 제가 가르쳤으면은 아마 제가 뭔가 도와드리거나 했으면 작가님은 도망갔겠죠. 원래대로 돌아갔던데 그 이제 정건우 작가 같은 경우 별명이 작가를 가리키는 작가. 그리고 많은 이제 다른 장르를 쓴 작가를 이제 다른 쪽 쓰던 장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줬던 친구라서 이분이면 박 선생님을 확실히 끌어당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지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배 아프시죠? 배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박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 일부의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걸로 계약을 했으면 지금쯤 쏠쏠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책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작가님은 20년 가까이 번역을 하다가 이제 창작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신 거죠. 이 10년과 2년 중에 어떤 쪽이 더 힘들었나요? 당연히 2년이죠. 2년. 앞으로 18년을 더 해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뭔가 어감이.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던져줘야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있구나라고 또 빨려 들어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 서상미 대표님도 이걸 보실 거라 책이라는 신화에 간절하게 시계 보면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신화의 서상미 대표님이 저도 알고 잘 아시는 분이고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되게 반가웠었어요. 제가 아는 분 출판사에 책을 낸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박산호 작가님과 얘기할 책은 오늘도 조이풀하게를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얘기해 보면 어땠을까 했는데 오늘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놓치지 않고 아재 개그.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뭐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면은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거고 안 읽어보신 분한테는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저는 여기 이 소개글에 나오고 실제로 읽어봤던 주인공이 좀 독특했어요. 한조이라는 주인공 보면 여성인데 보통 소설에 나오는 여성은 약간 공주과잖아요. 막 엄마 어떻게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러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은 청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들인데 여기 보면 그 한조이는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는 않는, 맞고 다니지는 않는 성격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강한 척을 하는 그런 캐릭터는 보통 남성들을 많이 이렇게 캐릭터 만들지 여성을 이렇게 캐릭터 만든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사춘기 소년들이 원래 좀 허세가 있고 그렇죠. 막 강한 척 하는데 뭐 이런 막 세게 나오고 이렇긴 하는데 뭐 여기 나온 조이가 그런 말썽을 피운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캐릭터에 또 상처를 막 받으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마동석이 될 수 있는 캐릭터도 좀 보이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가님이 말씀하셔서 문득 떠오른 건데 저는 이 주인공 캐릭터 조이에게 좀 저의 마음을 투사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 잘하고 상처 잘 안 입는 캐릭터는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다. 왜요? 강해지고 싶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클리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쁘고 청순 가련하고 착한 여자애를 막 남자애들이 몰려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끌어주고. 근데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구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왜냐면 내 인생 내 인생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쁘다고 누가 인생을 구원해주지 않잖아요. 이쁘면 솔직히. 도와주긴 해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이쁘면 도와주죠. 이쁘면 이쁘면 도와줍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쁘면 구해주는지. 자, 그래서 이 조이 프락에 나오는 이 조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되게 세고, 근데 또 무천시라는 곳을 이사 갔는데 한번 SNS에 이제 무천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뭐지 이제 애니메이션 거기 나왔던 무천도사를 많이 떠올리고, 그다음에 무천시가 영화에서인가 드라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저는 전에 몰랐고 지금 방영된 드라마에서 무천이 나와가지고. 어떤 드라마였죠? 지금 백설공주에게 맞아. 거기가 네네. 무천이라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가상의 지명인데.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한번 SNS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무천도사 맞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천시를 한 무천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서울이 배경이 아니라 지방을 좀 배경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 고향을 배경으로 한 건데 제 고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어요? 원래 거기서 주먹을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주먹 자랑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우리가. 아유 무서워. 그래서 이름이 순천, 저희 고향이 순천이고 또 거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무진갱이라는 굉장히 걸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순천하면 또 순천 시민들이 약간 싫어할 수도 있고. 왜요? 뭔가 좀 좋고 화려한 얘기를 써야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무진의 무와 순천의 천을 해서 무천이라고 했는데 저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무천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월령이라는 도시를 계속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저 그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영어를 뒤집어서 월령으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진짜요? 근데 뭔가 좀 그곳을 배경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스티븐 킹의 메인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월령을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되게 정착이 잘 되는 경우죠. 그렇죠. 무천시도 앞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언젠가 순천시가 저를 좀 초청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천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등장인물이 되게 독특해서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보통은 뭐 이렇게 전학을 가면은 막 친구들한테 시달렸다가 어떤 계기로 막 친구들과 친해져서 뭐 공동의 목표가 생겨서 이런데 여기서는 좀 뭐 비슷한 플롯도 있긴 하지만 주인공이 일단 좀 센 캐릭터라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아서 이게 플롯이 좀 달라졌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아까 주인공인 조이의 어떤 모습이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투영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이가 겪었던 이 얘기들 중에 일부는 작가님이 그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오히려 어린 시절보다는 근데 그 조이가 이사간 집 그 동네 풍경은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란 풍경을 그대로 갖다 놔서 지금도 되게 그리워하는 곳이라 그 배경 묘사를 할 때 뭔가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좀 굉장히 푸근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소설 속에 개봉동을 묘사할 때가 있는데 왠지 그럼 눈 감고도 쓰고 되게 편안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자기 고향을 이용해 먹으시는 박선우 작가님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함께 읽고의 전통이 낭독이거든요. 낭독을 저희가 2군데 부탁을 드렸어요. 앞부분 하나, 뭐 뒷부분 하나. 그래서 이제 낭독을 조금 요청을 드릴 때는 첫 번째 낭독 웹페이지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좀 초반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좀 낭독하면 여러분이 몇 페이지예요? 27페이지인데 혹시 안 읽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듣고 좀 이야기에 흥미를 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낭독을 들으면 반드시 책을 살 거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골랐습니다. 자, 어딘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쌤은 우리 반에선 절대 왕따나 은따는 없다는 게 신조거든. 스타까진 어쩔 수 없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겉돌거나 외로워하지 않도록 친화 부장이란 자리를 만들었어. 영국엔 외로운 담당 장관이 있고 우리 반에는 친화 부장이란 게 있지. 3개월에 한 번씩 아이들이 투표로 뽑는데 이번엔 내가 뽑혔어. 굉장히 이상한 학교에 와버린 것 같다. 하지만 푸공주인 수연은 싹싹하고 친절해 보인다. 무엇보다 사슴소년, 아니 김별이 짝이라니.
이건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한다는 계시야. 점심시간에 푸공주와 같이 급식실에 다녀온 후 나의 행복 지수는 껑충 뛰었다. 그동안 다닌 학교 중에 급식으로만 치면 단연 톱이다. 역시 친구 얘기에서 먹는 걸로 끝났네요. 자, 이걸 그때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 다들 책을 살 거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잘 안 떠오르네요. 읽어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기 뭐라고 하지? 농담이고요. 이게 외로움 담당 장관이랑 친화부장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왕따, 은따는 어쩔 수 없지는 우리 때도 있었으니까. 스따는 스스로 따돌림이란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나이다 보니 굉장히 좀 나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10대들의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스타라는 게 드라마에서 10대들끼리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캐치를 해서 소설 쓸 때 써먹어야지. 스타는 누가 알려준 거예요? 따님께서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드라마 보면서. 딸도 이제 20대라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 따님이 20대면 나이가 이제 짐작이 되시죠. 둘이 합하면 아마 100세 조금 안 될 거예요. 꼭 그 얘기를 해야 됐을까? 그만큼 저기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청소년 소설에 도전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저기 친분이 있는 사람만 데려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조이풀하게 얘기를 좀 더 들어가면 주변 캐릭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푸공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별, 사슴 왕자. 사슴소년. 죄송합니다. 네, 사슴. 자, 이 주변 캐릭터들은 사실 저도 글을 써보는데 메인 캐릭터나 빌런은 상작이 가능하거든요. 막 상상 속에 사는데 주변 인물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어디서 봤던 사람, 내 친구 뭐 이런 쪽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주변 캐릭터들은 작가님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거 좀 궁금해졌어요. 푸공주는 제가 제 친구들은 저 잘 아는데 제가 푸바오와 팬더를 너무 좋아해서 네네. 그래서 푸바오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실제로 저런 이미지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푸근하고 동글동글하고 되게 막 사랑이 넘치고 그랬고 별이 사슴소년은 요새 소년들을 보면 완전 키도 크고 정말 우리랑 다른 인종인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소년들을 길거리에서 보면 눈망울 초롱초롱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더라도 마이크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뭔가 이상형은 그리고 제 또 딸이 남자친구들을 이렇게 한 번씩 데려오면 정말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째 남자친구가? 그거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초대한 게 잘 넘어올 것 같았거든요. 이제 실제로 대화를 사석에서 해보면 이렇게 털어놓으시는데 항상 넘어오잖아. 근데 이게 카메라 앞이라고 안 넘어오셔서 좀 서운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걸로 생각해서 모셔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지? 제일 메인 그것도 그렇고 대결이든 기세가 중요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도망 다니거나 피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캐릭터도 이렇게 발차기 하는 캐릭터 나와요. 발차기 하는 캐릭터 나오면 여기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상처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고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이겨낸다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겪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낯선 곳에 적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을 추천해 드리나요? 저는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거. 적극 추천해요. 저는 여기 소설에서 조이 엄마가 조이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 권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아주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런 고난이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체력하고 정신력. 그래서 저는 저희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게 오히려 1시간 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지영 작가님처럼 달리기 하면서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저는 그분은 해장도 달리기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몸으로 발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떡밥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상처.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순간 이제 중요한 그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책을 보시면 아는데 정말 장치를 잘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 뭐 친분으로만 초대할 수는 없는 게 왔는데 뭐 문학적인 성과가 없거나 아니 청소년 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뭐 제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조이풀하게 아니었으면 작가님은 오실 일은 사실 없었겠죠. 근데 이 책을 보고 언젠가는 초대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직후에 초대하면 조금 자신감이 업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막 단답형으로 성의 없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기세가 간절해졌을 때 네, 그때 한번 이제 초대를 했는데 여기 이제 내면의 상처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장치니까. 이제 하지만 그러면 그런 건 간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작가님이 닥치면 작가님은 여기에서 조이가 이 문제를 나름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이의 입장에서 네네 만약에 본인이 조이 입장이라면 내가 네. 조이 입장이라면 네. 저는 조이처럼 풀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항상 네. 갈등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적 갈등을 네네. 하면 이렇게 정면 승부를 안 하고 항상 측면 승부를 하죠. 네. 측면 승부. 옆에서 드라마에서 한 4회차 정도까지 그렇죠. 계속 말 안 하고 끙끙거리고 네네, 막 이런 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만의 방식인 거고 이게 이제 내면의 상처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경우는 내면의 상처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데도 표정 관리도 안 될 만한 문제잖아요. 이 그렇죠. 경험을 겪게 되면 큰 고1한테 고1이 고1이 겪을 만한 일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니까 막 댓글창에 임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뭐 작가님이 이게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는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임신? 네네. 다음에 저 한번 현실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또래 소년과 소녀들, 뭐 푸공주, 그다음에 사슴 소년, 별이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고 성의 있게 한 반면 어른들은 좀 대충 그렸다. 묘사했다라는 측면 어머니 빼고는 그런 품이 나오는데 그럼 어른들을 묘사할 때는 뭐 특별히 레퍼런스를 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나요? 여기서는 사실 어른들이라는 존재가 주인공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조이와 별이를 공격하는 그런 어른들은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약간 인상이 각인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편견에 찬 말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정말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동네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책에 담지 않았을까 그러면 싶은 작가님 것도 있어요. 동네에도 이렇게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러닝셔츠 입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비 거는 아저씨들도 많았고 막 그런 거 어느 집 애랑 놀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끌고 가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많고. 그렇게 동네에서 그러면 사실 서로 상처 주는 거는 쉬운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어른들도 약간 미성숙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시대가 또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지금이랑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인종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옥상 대첩. 진짜 통쾌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구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 이게 오해였다. 사실은 좋은 애였어. 내지는 뭐 부모의 압박이나 어른의 압박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랬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작가님 성격대로 이게 정면 승부였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도전한다고 했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했던 이유가 그래 뭐 1, 2년 하다가 번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했는데 요 지점 읽고 나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님이 제가 소설을 쓴다 했을 때 사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놀리는 건 많이 하셨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약간 감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식적인 말인가 의심도 들고 하네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제가 도읍에서 좋아하는. 근데 그런 건 다 떠나서
이제 그 작가로 이게 저 많은 책을 읽는 독자이기도 하니까 책을 읽어보면서 그 지점, 그러니까 오늘의 조이풀하게에서 저 한조이란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한조이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풀어가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 작가 이분은 그냥 소설을 쭉 쓰시겠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이제 옥상 대첩이었거든요. 옥상 대첩은 사실 어떻게 구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그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러시아 작가였는데 톨스토이. 작품론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네네. 작품에서 권총이 나오면 언젠간 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작가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모르죠. 안 나.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조이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번은 좀 액션을 폭발시켜주는 네, 게 네. 조이의 매력을 더 좀 그렇죠. 이렇게 키워주는 게 아닐까 해서 꼭 그 장면을 쓰고 싶었는데 그 중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이 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옥상 대첩 장면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렇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데 작가들은 맞아요. 겁이 나서 잘 못 쓰는 측면도 있고 묘사를 잘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목에 표지 보면 진짜 시원하게 발차기 하잖아요. 네, 체육복 입고. 네. 요즘 요것도 똑같아요. 치마 입고 안에 체육복 입은 여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깝깝하지 않니? 그러면 그냥 뭐 이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입는 건데 편하죠. 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상쾌하게 웃는 표정으로 네, 뭐 이렇게 가장 잘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옥상 대첩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나? 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 소설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라서 저는 되게 눈여겨봤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적어도 청소년 소설 분야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이런 얘기는 사실 한 적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제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거죠. 네,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또 이렇게 띄워주면 이게 사람은 항상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뭔가 누름돌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럼요. 모든 튀어나오지 못하게 신인 작가들 네, 한 번씩 눌러주고 한 번씩 눌러주고 이제 숨 못 쉬게 될 때는 살짝 치워주고 네. 너무 들뜨지 마 뭐 이런 역할. 왜냐 오래 써야 되잖아요. 오래 써야 되고 우리는 사실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독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자들의 사랑을 맞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재능을 가진 작가도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여기서 끝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학교나 이런 데 강의 갈 때 다음 편 안 쓰세요? 라는 질문 받으시죠? 네, 그 중학생들이 다음 편 막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이제 조이와 또 저는 건우라는 캐릭터에 되게 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우가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조이와 별의 그 연애도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왜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연애니까. 그렇죠. 여기서. 근데 뭐 사람들이 생각해 고1이 무슨 연애야 하지만 사실 뭐 이 정도면 어른이죠. 요즘 학교 가면은 중학생만 돼도 이제 사복 입으면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사귀고 있잖아요. 그럼요. 초등학교 가면 손잡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서상미 대표랑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서상미 대표님. 그러면 서상미 대표님이 우리 다음 편 합시다라고 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바로 콜하시나요? 근데 제가 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크기 때문에 다음 편 하자고 하면 더 할 것 같고 또 캐릭터들이 여기 못 담은 얘기들 왜냐하면 처음에 쓸 때 분량 제한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두껍게 하면 안 좋다. 종이값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네. 미처 담지 못한 얘기를 좀 더 아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기에는 판매 지수가 조금 모자라요. 네. 자, 여러분 다음 편을 좀 보고 싶으시면 책을 좀 사주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책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초판 몇 번 안 남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세를 찍을 수 있도록. 출판사에서 제일 고민할 때가 한 몇백 부 남았을 때 제세를 찍으면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나가는 속도를 보면 조만간 결정해야 돼. 그리고 우리 서상미 대표님이 또 과감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머리가 걱정이 많으신 분이죠. 아니, 걱정은 당연히 많죠. 자기 회사 운영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은 요 선을 넘으면 이제 판매량이 요 정도 나오면 이제 안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세에 들어가고 다음 작품을 이제 조이풀하게 속편이겠죠. 뭐 이게 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든 아니면 여러 주인공이 나오든 그거는 대표님과 작가님이 상의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도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앞으로 이제 계속 쭉 글을 쓰시게 될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냥 청소년 소설만 쓰실 건지 다른 소설 쓰실 건지, 여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일반 독자들도 많이 보시지만 출판사 관계자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분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글 쓰신다고 했을 때 네. 번역하신 게 뭐 월드워 Z, 맞아요. 차일드 44 뭐 이런 작품이라 약간 추리 소설이나 미스터리를 쓰시려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는 아직 멀었지 이러면 했더니 청소년을 이렇게 빨리 자리 잡으신 거 보면 뭐 다른 쪽도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인정하기 너무 싫지만 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네. 제가 추리 스릴러를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한 30년 전이었죠? 농담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때는 기운이 넘쳐서 굉장히 네. 잔인하고 피 튀기고 그렇죠. 막 이렇게 살점이 날아가는 이런 장면들을 정말 그냥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네네. 아무렇지 않게 밥 먹으면서 네. 밥은 아니지만 뭐 젤리 씹으면서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버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청소년 소설이 이렇게 두근두근 이런 소설을 쓰면서 내가 점점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릴러를 쓸 수 있는 나이가 좀 저한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하시겠다? 아니 뭐 로맨스라던가. 네,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되면 또 스릴러 쓸 수 있는 게 그 다른 세상사도 마찬가지지만 글쓰기에 있어서 내일 뭘 할 거를 결정한다는 건 되게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한 문제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 돌아갔는데 해 과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그러면 이제 써야죠. 그 글쓰기는 운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건 뭐 제가 보기엔 큰 문제나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엄청난 노력하시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쓰시고. 맞습니다. 네. 근데 노력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건 뭔가 좀 막는 거죠. 어폐가 있지 않나요? 아니 노력이라는 게 제 생각엔 그런 겁니다. 저는 글쓰기가 저희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은 그냥 더해지는 것뿐. 근데 이제 운명이 아닌 사람이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쓸 운명이고 번역가로 적겠지만 바리스타였지만 글을 쓸 운명이었고 뭐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게 똑같아. 나이가 드니까 약간 운명론자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운명 정해져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이게 누구의 운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10대 때 되는 사람, 20대, 30대, 40대 이런 거라서 그 문제는 내가 글을 쓸 운명인가는 본인이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다 보면 주변에서 세상이 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썼는데 서영미 대표님이 재미없었으면 안 내줬겠죠. 그런 거고 이제 재미가 없었으면은 이제 지금 초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글을 모시는 분 중에 이제 만약에 글에 도전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글쓰기가 여러분의 운명일지 아닐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써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그건 신의 영역이라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운이 좋게 기회를 잡았고 박산우 작가님도 이제 그 운명을 잡으셨는데 너무 명언을 해주셔서 갑자기 멍해졌어요. 원래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아니세요. 방송용이랑 또 이게 비방용이랑 다르죠. 자, 근데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릴러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미스터리? 작가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보물을 한번 써보시고 그때 저한테 부르짖으셔서 그렇죠. 플롯을 좀 짜보고 있습니다. 네. 저 반드시 이제 도전해 보시고 좋은 성과가 날 것 같고 제가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촉이 좋아요. 내 거는 잘 못하는데 아이템을 잘 나눠주시는 뭐 그런 거. 이게 얘기했지만 글쓰기 지옥에 빠뜨리는 게 저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사성희 대표님 아니 또 우리 책 얘기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오늘 조이풀하게는 이게 제가 최근에 글을 많이 써갖고 옛날처럼 책을 많이 못 읽거든요. 근데 이 책은 받고 나서 이거 자랑할게요. 사인본입니다. 사인본. 근데 이 책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일이 많기 때문에 잠깐 읽고 놓고 다른 작업하고 해야 되는데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었는데 이렇게 읽은 책이 예전에 김동식 작가 책 그 3권짜리를 하룻밤에 그렇게 읽었던 적이 있고 나머지는 하다가 정신 차리고 글 써야지 했는데 이 책은
옥상 대첩 나올 때 이제 좀 접고 글 써야지 했는데 옥상 대첩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출생의 비밀이 조금 뭐 이럴 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은근슬쩍 스포를. 네, 뭐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제 다 읽고 언제 한번 초대해야지 했던 좀 기억이 나서 자 이제 뭐 두 번째 낭독을 좀 부탁할 시간이 됐는데 네, 두 번째 낭독은 좀 후반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는 제가 별이란 캐릭터를 만들면서 네. 그 숨겨뒀던 그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부분이고요.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네네. 조금 긴데 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때 내가 왜 울고 있었는지 넌 한 번도 묻지 않았지. 별이 담담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에게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는 별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때 나는 10년 만에 엄마를 보러 뉴욕에 가기로 했었어. 그 순간 별이 뉴욕으로 현장학습 갔다는 담임쌤의 말이 떠올랐다. 아하, 뒤늦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런데 출국 전날 엄마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전화했어.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게 벌써 3번째야. 그랬구나. 우리 엄마랑 아빠는 파티에서 만나 뜨겁게 사랑했다던데 지금 난 아빠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도 몰라. 어쩌면 엄마도 나를 만나기 두려워서 계속 피하는 걸지도 모르지. 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너랑 불행 배틀을 하자는 건 아니야. 다만 너에게 속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 속지 말라고?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말. 아이들은 다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짓말. 사랑은 개뿔? 말수가 적고 온순하기만 한 별의 입에서 그런 거친 말이 튀어나오자 그만 웃음이 나왔다. 그래 웃어. 그런 거짓말에 마음 다치지 말고. 그런 거짓말에 삶의 의미를 붙이지도 마. 조이 넌 지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네. 스포가 나올 뻔했네요. 네. 나한테 스포일러 얘기하라고 하더니 본인은 스포일러 본인도 얘기할 뻔했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저도 낭독 이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나라면 몇 페이지 낭독할까 했는데 앞부분은 못 맞췄는데 뒷부분은 좀 맞췄어요. 요 부분. 이게 얘기했듯이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죄송합니다 웃어서 근데 그럴 뿐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고 세상에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결혼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 유아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들이 안 일어났죠. 근데 제가 이제 추리 소설가라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이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인식을 해야 부모와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이제 부모가 얘는 내 소유의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거거든요.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되게 통쾌했어요. 너는 너야. 저는 이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부모는 부모야 라는 어떤 이 사춘기 소녀들의 어떤 이야기지만 이 사춘기의 이제 그 질곡을 거쳐서 단단한 어른이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사춘기 소년들이 많이 그러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특히 형제자매가 있으면 동생만 좋아하고 언니만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오빠만 좋아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함축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 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낭독을 해주셨고, 이제 책이 약간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스포일러의 바다를 항의하고 있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큰 파도로 해서. 대표님이 지금 가슴 졸이면서 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문제가 해결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게 보통의 청소년 소설들은 착하고 여린 주인공이 오해와 어떤 걸 받는데 나중에 그게 풀려서 모두 반 친구들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이랑 인정을 받고 부모와 행복하게 잘 지낸다 라는 플롯으로 가는데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뿔.
네, 요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짧은 시간에 해결된다는 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창작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은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작가님은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존의 어떤 통념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캐릭터도 독창적인 캐릭터도 만들어내고 이야기 진행 방식도 그렇고 결말도 작가님스럽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결말을 생각했던 건 처음부터 이런 식의 결말을 생각했나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좀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 조이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조이가 그 내면의 갈등에 휘말리게 된 중요 사건 그리고 결말은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모두 해피 엔딩으로 그렇죠. 끝나고 네.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이미 기존의 작가님들이 그렇죠. 너무 잘 쓰신 책이 많은데 거기다 내가 새롭게 한 권을 보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깽판을 치겠다. 네, 다른 의견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그렇게 쓰고 싶어도 사실 출판사에서 선생님 모험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뭐 어른들의 어떤 생각이 이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청소년 소설의 일반적인 플롯이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선생님 작가님은 플롯을 심지어 첫 작품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깨버렸던 부분이 이게 괴물이 나왔네.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거는 그 서상미 대표님하고 권혜진 기획위원님하고 같이 이제 그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시고 되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이거는 좀 수위를 좀 조절하라고 하면 제가 싫어했을 것 같은데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쓰시라고. 그러면 서상미 대표님이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하면 수위를 조절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마 안 쓴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도와주셨어요. 책이라는 신화에서도 좋은 작품을 라인업에 올렸고 작가님도 첫 작품 어떻게 보면 첫 장편인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이슈를 포인트가 좀 아쉽네요. 제세가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속편을 좀 보실 수 있게 저기 해줍니다. 물론 적은 판매지 수는 아니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게 나온 지가 지금 한 반년, 5개월 정도 지난 거네요. 그죠? 그 정도 지났죠. 네, 그러면 이 정도 포인트 나쁘진 않는데 여기서 공이 하나 더 붙어도 아마 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디 2세를 그럴 조만간 수 찍을 있게.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장르물 쓰실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첩보물 쓰시겠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장편은 청소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청소년 엔솔로지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소설을 쓰실 계획이 있는지 이제 더 어떤 앞으로 플롯 그 다음에 청소년이랑 또 연령대 조금 낮아지는 게 동화잖아요. 동화 쪽은 좀 관심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모든 책 중에서 동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작가분들이 쓰신 동화를 보면 이렇게 끝난다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아직은 동화는 감히 도전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청소년 소설은 좀비나 이런 것처럼 정말 극한 장르로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이런 일상물이 아니라 한번 재밌게 정말 장르 카메라 보고 딴 데 보고 얘기하시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카메라 보고 장르? 뱀파이어, 좀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수 작가님이 주로 번역하셨던 게 이제 센 장르물이 되게 많잖아요. 또 좀비물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센 건 못 쓰겠다라고 했는데 또 달라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청소년은 쓸 수 있어. 청소년 쓸 수 있고 이제 성인물은 좀 어려울 거다. 수위의 문제죠.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이따가 뭐 저녁 먹을 때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문학 전공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다 번역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호 작가님을 번역가로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번역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늘어났어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줘요.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자, 뭐 작가로서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나 번역하고 싶어요 선생님이라고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이제 외고에서 이제 아이들이 번역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단 하나만 당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글 책을 압도적으로 많이 읽어야 된다. 영어나 이런 번역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영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 나 한글 책을 8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한국어의 지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해도 된다. 하긴 영어를 이렇게 내가 번역을 해도 그 적절한 한글 단어를 네, 찾는 것도 다른 한글로 문제니까. 나오는 거니까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국어를 공부하라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어 공부해? 막 이런 표정으로 봐서 그렇지 않다. 그 한국 사람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특히나 번역가나 작가처럼 언어를 다루는 사람은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왔죠. 뭐 어떻게 보면 글쓰기랑 비슷하네요. 저도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글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하지 말라고. 뭐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건 거기에 흔들리면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네, 우리 그 폭군 드라마에서 우리 임상 씨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취미라는 게 남을 이해시킨 건 아니지 않냐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면 하는 거니까 남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이제 회한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조이풀하게도 보면 한조이가 남의 얘기 들으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남의 얘기 들었으면은 이렇게 치마 입고 이렇게 체육복 입고 발차기 할 일도 없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캐릭터가 주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그 좀 센 캐릭터지만 여기서 보듯이 뭐 행복하게 지내, 예쁠 뭐 그런 필요 없어 했을 때 금방 알아듣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청소년상이자 어른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게 좋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른도 그러기 좀 쉽지 않은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청소년 작품이 아니라 이런 청소년들과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고, 그 다음에 작가님이 이제 2년 차잖아요. 2년 차인데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어떤 작품이 다음에 나올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한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럼 보통은 다른 데랑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에게 이제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뭐 이런 얘기는 이쪽 카메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거의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 정명숙 작가님이 되게 작품 분석을 너무 예리하게 해주시고 평소에 안 하는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즐겁고 방송에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즐겁고 얼떨떨했고 오늘도 조이풀하게는 그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조이 엄마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한 게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엄마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보기에 너무 부모님들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하고 아이가 같이 읽으면서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아이를 꼭 통제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자기만의. 그런 메시지를 좀 넣고 싶었어요. 뭐 다모에서 그러잖아요. 길이 아니면 우리가 가는 데가 길이 아니냐라는. 다모가 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연식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작가님과 제 나이를 합하면 이제 100세에서 왔다 갔다. 100년이 넘는구나 이제. 너무. 그런데 이렇게 상큼한 책을 젊은 감각의 책을 쓰셨다는 건 표지도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현실게 이게 발이 되게 크게 나와서 처음에 표지에서 봤을 땐 이게 잘못 찍혔나 그랬는데 실물을 보니까 이게 역시 3차원으로 보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발이 너무 큰데 발이 한 480쯤 되네 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실제로 책을 보니까 이게 딱 비율이 맞더라고요.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표정도 약간 뭐라고 하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개뿔 이런 표정 할 때 딱 이런 표정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이 대형 신인의 탄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오늘 밥값을 제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문학이라는 게 뭔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문학은 없어도 지금 인류에게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바다 그리고 지구 밖에도 나가봤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학은 그 역할을 해주는 만원경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허할 때
이제 문학이 우리 곁에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산호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생각이 좀 들렸습니다. 자, 어떻게 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뭐 다 앞에서도 재밌고 앞으로도 재밌을 거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 재밌게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이제 산호 작가님 보내드리고 오늘도 조이풀하게 책이라는 신화에서 나왔던 이 책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작가님? 너무 카메라가 많고 조명도 많고 정신 없으셨죠? 근데 너무 뜻밖으로 너무 그렇게 명 진행을 하셔서 뭐야? 순식간에 50분이 5분처럼 지나갔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하던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던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가식 중인 여러분, 카메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책앤TV 함께 읽어요는 여러분과 함께 존재할 거고요. 뭐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긴 시간 이제 드문드문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찾아와서 여러분 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산호 작가님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 작품을 같이 읽을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작가님 카메라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덤블링 한번 발차기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아니요, 조이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조이풀하게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만 혼자 남았네요. 이 시간이 가장 외롭고 쓸쓸하지만 여러분이 저희 곁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산호 작가님의 오늘도 조이풀하게 함께 읽을 책을 이제 뭐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질 텐데, 키워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찾아낸 게 이제 운동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주인공인 조이가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좀, 아픔과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리고 봉합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비슷한 책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꼬리와 파도, 강석희 작가님의 장편소설입니다. 창비교육에서 나왔고 작년 3월 27일에 발간됐던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축구를 하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다른 학교로 불가피하게 좀 전학을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서 겪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겪는 친구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부 친구들이 항상 겪는 게 이 폭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치라든지 그다음에 선배들한테 당한 이런 폭력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라는 문제들인 거죠. 뭐 최근엔 21세기가 24반세기나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병폐와 아픔이 좀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운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후배, 그다음에 사제지간으로 걸려 있는 다양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인 그 우리 무경이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 그러니까 조이풀하게 나온 한조와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이겨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축구 선수라는 좀 독특한 부분들이 이제 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강석희 작가님의 이 작품은 창비교육 성장소설상 우수상 수상작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책은 제가 잘 아는 탁경은 작가의 러닝 하이입니다. 러닝 하이가 아니라 러닝 하이입니다. 그 2021년 6월에 자음과 모음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네, 그 탁경은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게 그 사계절 문학상 수상했을 때 사이퍼란 작품을 받았을 때 현장에 가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만났던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러닝 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달리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출연을 해주셨던 임재영 작가님 같은 경우도 매일 달리기를 좀 하시는 분이고, 임재영 작가님 덕분에 주변에 이제 몇몇 작가님들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러닝하이라는 게 달리다 보면 이렇게 힘든 지점이 지나면 이제 그 평안함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지점들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달리기는 그냥 고통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두 소년, 미니라는 소년이 이제 소녀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좀 있죠. 특히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달리기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다른 주인공인 하빈 역시 가족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달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에 가는 길을 좀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감탄했던 게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묘사를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뭐 발차기 아니면 뭐 공을 찼다 이런 뭐 저도 단편으로 이제 운동하는 주인공을 써서 뭐 축구 얘기를 써본 적이 있는데 달리기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계속 달려야 되니까 달리는 거에서 뭐 이렇게 뭐 소수로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 이 탁경훈 작가님이 무리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이 책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 영화 아시죠? 로키. 로키에서 보면 이제 15라운드 뛰는 동안 사실 권투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인 로키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들처럼 달리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나의 삶을 정리한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아, 역시 대단한 작가다. 정말 앞으로 이 작가의 이 행보의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이 작품도 한번 골라봤어요. 사실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배경인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두 작품은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한번 오늘도 조이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비슷한 걸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얘기했던 두 작품을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계속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좋은 작품들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반드시 믿고요. 우리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책인TV 구독과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뭐 프로그램 이게 막 자극적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이제 두 작가 그리고 진행자가 와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용히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저도 출연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좋은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로 완전히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연말 특집으로 뭐 몇 분을 좀 초대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라는 생각 중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걸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